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9시가 다 돼갑니다. 요즘 뭐 며칠간 제가 뭐 전혀 파이코인 같은 것도 보지를 못하다가 오늘은 한번 일을 마치고서 쭉 살펴봤어요. 그랬는데 이제 파이 트위터에 이게 있었습니다. 음,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지금 파이코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.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.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몹시 정확히 잘 잡고 가고 있다. 그 이유는 뭐냐? 지금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화폐 자본주의 시대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옮겨가고 있는데 화폐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옮겨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. 굉장히 정확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이코인의 가치는 사실은 파이입니다. 알 수 없습니다. 파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숫자를 알게 하려고 원래는 상수가 아닌데 상수로 정한 값이잖아요. 알 수 없어요. 데이터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이 파이코인 영상 안 만드는 사이에 어떤 소식이 있나 이제 한번 쭉 파이 트위터 봤어요. 그랬더니 뭐 포브스 비즈니스 카운슬에 파이 네트워크 있다 이거 한국 분도 올려주시고 뭐 베트남 분도 올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한 5시간 전에 올라온 거고 또 며칠 전에 이제 올라왔는데 파이 트위터에 올라온 거죠.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. 예, 저도 이 두 개가 이제 암호화폐 시대에 이제 용쟁호투가 되겠죠. 용과 호랑이가 다투는 게 되겠죠.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있나 봤더니 이제 포브스 베트남 분들도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 배지 업그레이드 초대박 책을 요것도 커피 도사님이 올려주셨는데 봤어요. 이거 보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데이터 자본주의에서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지금은 뭐 파이 챗 생겼지만 NFT잖아요. NFT는 블록체인에 대해 지금 NFT 거래는 앞으로 NFT 거래는 싼 거래부터 비싼 거래까지 굉장히 많잖아요. 데이터 자본주의에서 코인보다 더 나중에는 널리 퍼지게 될 게 NFT입니다.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뭐 파이 배지 올려주셨는데 5일 전에 올리셨는데 오늘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. 그 다음에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건 13시간 전에 이제 올라왔는데 파이 레볼루션 파이님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. 지금 파이코인이 굉장히 판을 정확히 읽고 있다. 원래는 제가 이걸 썸네일로 하려고 했거든요. 화폐 자본주의 시대에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로 간다.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뭐 옛날에 저 고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는 그 화폐를 갖고 있었잖아요. 명도전인가요, 그거?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화폐 경제에 있었었죠.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화폐가 생기면서 상품 어떤 물건의 가치를 화폐로 만들어 갖고 그것도 세금도 내고 이제 노동이나 이런 데 다 썼죠. 그랬는데 점점 이제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야 이게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구나. 그럼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폐가 꼭 신용화폐잖아요. 한국은행이나 뭐 이렇게 신용화폐가 사라질 가능성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가 생긴다 그래갖고 무슨 개솔린 자동차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태양광 발전소가 생긴다 그래갖고 화력 발전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중요성은 굉장히 지금 낮아져 가고 있는 걸 이미 보시잖아요. 달러 흔들리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보시잖아요. 화폐 자본주의에
에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로 간 거죠. 물론 문제가 많죠. 이 데이터를 중국처럼 막 국유하는 나라도 있고,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뭐 카카오니 다음이니 얘네들이 전부 이거를 그 자기 기업이 갖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. 토지 같으면 오랜 역사 동안 이 토지 소유권 갖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뭐 중국 놈도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뭐 일본 놈도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결국은 토지에 대한 소유잖아요. 토지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.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기계나 공장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가 그래도 몇백 년의 인류가 갖고 있잖아요.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적재산권의 소유라는 것도 생긴 지는 한 2, 30년 됐잖아요. 근데 데이터 소유는 이거 누가 하느냐. 그런데 데이터 소유를 누가 하느냐. 그래서 데이터 소유 규제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. 과거의 경험도 별로 없고 토지나 기계 뭐 이런 거와는 지적재산권은 성격도 너무 다르고 이거 막 여기저기 데이터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복사도 하고 막 동시원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잖아요. 이거를 이 아줌마가 정확히 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웹3를 부르짖는 거예요. 데이터의 소유를 우리가 다 갖지 않고 데이터의 화폐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가는데 우리 생태계에서 우리 데이터는 우리 생태계 멤버들과 같이 갖는다. 왜 이렇게 웹3 하나 그랬더니 판을 굉장히 정확히 읽은 거예요. 굉장히 뭐 아까 여기 보시다 보면 뭐 이렇게 뭐 포브스 비즈니스 카운슬에도 오른다 어쩐다 저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럴만 해요. 이런 비트코인이 없으니까. 왜냐? 이런 암호화폐가 없으니까. 정말 뭐, 남의 마누라지만 정말로 제 마누라보다도 훨씬 사랑스러운 여인.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, 뭐, 우리 마누라 이런 영상 안 봐요. 그래서 뭐, 이 메인넷도 지금 이제 뭐, 이거 제 건 아니고요. 이 사람, 대단한 사람이요. 459명이나 해갖고, 이 사람 거 보니까 8만 5천 개더라고요. 뭐 노드 같은 것도 안 하나 봐요. 0.54인데 이렇게 459명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짖는 웹3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유를 정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대표적인 게 NFT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화폐 경제가 아니라 데이터 경제가 되고 특히 NFT 같은 걸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데이터는 교환 품목이어야 되고 당연히 정보가 교환되듯이 데이터가 교환돼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죠.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영속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공산주의가 영속하지 못했던 것처럼 소련이 망해서 자본주의도 영속한다고 볼 수가 없죠.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. 그러면서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시대가 왔다고 이제 세계의 천재들이 다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이 대안이긴 했어요.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뭐 도지나. 그런데 문제가 뭐냐?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건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돈은 하늘의 재물이라고 하잖아요. 하늘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 왔잖아요.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도 예전에 영어 성경학교 뭐 성경 지금도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돈은 하늘의 재물이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. 다 했어요.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왔는데 문제가 돈 가진 사람들이 금융이잖아요. 결국은 금융에서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. 새로운 거 개발 안만 해도요. 금융기관에서 다른 데 한 실적 갖고 와봐. 그게 없으면 보험이 안 돼요. 보험이 안 돼요. PF 못 일으켜요. 펀딩 못 받아요. 금융이 힘이라고요. 그래서 KYC는 뭐예요? 금융기관 애들한테 필요한 거예요.
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파이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금융기관한테 필요한 거예요. 너 니네 커스터머 알아? 비트코인 이거 누가 채굴한 건지 원산지 증명됐어?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알아? 이게 안 되면 금융이 움직이질 않아요.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코인은 어떤 코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모바일 폰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굴한 것이라는 원상지 증명이 딱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. 이게 안 되면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리플이건 도지건 금융기관에서는 약간은 사도 많이는 못 삽니다. 영국도 뭐 금융 강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국이 뭐 파운드를 세계 기축통화에서 내놔도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안 하면 영국도 안 해요. 미국이 안 하면 영국도 안 해요. 그래서 데이터 자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본주의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.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에요. 속도가 아니에요. KYC예요. 판을 굉장히 정확히 읽는 거예요. 그 데이터 자본은 소유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도 몰라요.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. 벌써 기업체들은 뭐 이거 정부 규제 굉장히 반대하잖아요. 근데 중국은 뭐 훔쳐서라도 뭐 데이터를 다 모으려고 하잖아요. 다르다고요. 근데 중국이 잘못됐다? 기업이 잘못됐다?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. 데이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. 아직까지는. 우리나라도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KYC 안 했어요. 근데 IT가 생기고 금융실명제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 생기고 이 IT가 생기면서 KYC를 하기 시작한 거죠. 왜? 이 IT는 막 복제가 무한정으로 가능하고 카피가 가능하니까요. 가짜가 많으니까. 지금 봇도 다 걸러내고 있잖아요.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성공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들 뭐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 이름이 파이잖아요. 파이는 뭐 이런 파이도 있고 이런 파이도 있죠. 우리가 아는 파이도 이런 파이로는 원을 만드는 거죠. 원은 계산할 수 없죠. 파이는 무리수이고 이치로 알 수가 없고 또 이 파이도 황금 비율이죠. 이거는 아르키메데스의 파이고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파이죠. 이거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. 규정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죠? 카운터 인투이티브죠. 반직관적이 아니라 정확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역직관적. 직관을 뒤집는 거. 역직관적. 그러니까 얘네는 파이라는 이름부터 자기네들의 기업의 방향성부터 자기네들의 경영 철학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수적인 것부터 얘네들 머릿속에 있던 거는 화폐 경제에서 화폐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나라에서나 선택받는 화폐가 된다. 정말 멋진 화폐입니다. 판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고 있어요. 아주 좋은 어떤 인연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뭐 다들 아주 정말 복 많으신 분들이 한 겁니다. NF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요 커피도사님 거도 볼만했고요. 뭐 포브스는 뭐 자세히는 안 봤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도 올라오고 한국 어느 분도 올렸고 또 베트남에서도 올리고 다 올리더라고요. 뭐냐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휴먼 어스펙트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최우선을 놓겠다. 왜? 데이터의 주인은 인간이니까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아주 사람들하고 뭐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목에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하게 되면 데이터 자본주의로 갈 때 그 데이터의 원산지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. 그리고 그 사람 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.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지만
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도 여러 가지로 코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. 그래, 코인은 비싸다고 쳐도 NFT 시장에서 그 NFT를 만든 것을 NFT를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. 카피가 불가능해야 되고 복제가 불가능해야 되는데 대충 만들었나 봐요. 그런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보장이 안 되죠. 데이터 자본주의의 원 오너인 인간이 보호가 안 되죠.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가더라도 이렇게 간다. 철학이 분명해요. 처음엔 120학원 아줌마인가? 이 아줌마가 뭐 하는 건가? 웬 중국 아줌마? 이렇게 해봤는데, 아, 이 아줌마 덕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